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는 지금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많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가지고 의결권은 특별한 규정 지분 비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구분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의결권 행사하더라도 이제 적법하다라고 이제 판시는 됐는데, 그러니까 관리단 사건은 이쪽 이런 판결도 있고 이런 판결도 있어요. 사실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구분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그러니까 뭐 아들이겠죠. 아들이 뭐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그래도 적법하다라는 판시도 있는 반면에 부적법하다는 판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구분 소유자의 이름으로 받으세요. 아셨죠?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위임장 받을 때 신분증 사본이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임장만 받으면 돼요. 그럼 확인은 뭘로 해요? 등기부 등본으로 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썼는지 어떻게 알 것이냐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입증 책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건 위조됐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그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위임장이 유효해요. 다만 등기부상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가 사인을 했으면 구분 소유자하고 관계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돼요. 그럼 거기서 가족이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위임장 받을 때 가족이라고 들었습니까? 저 가족이라고 듣고 받았어요. 근데 법원이 그걸 믿지는 않잖아요. 결국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는데 이 위임장 하나 쓰면서 써준 사람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겠어요? 사실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구분 소유자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아셨죠? 제발 뭐 가족 받았대 뭐. 또 이런 분들도 계셔. 아니 구분 소유자의 이름으로 받으면 아니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사인하면 그거 위조 아니냐? 위조. 아니 위조는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나무 명의를 이렇게 쓸 때 위조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쓰는데 그게 위임장 자체에서는 위조는 아닐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네가 썼어. 잘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셨죠?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넘어갑시다. 수인이 이건 넘어갑시다. 의결 방법. 구분 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후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의 개수를 고려함 없이 자연적 의미 후 구분 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의결 정족수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후 과반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분 소유자는 여기서 100개,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100개의 구분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나는 너무 부자야. 그래서 구분 소유권 10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개만 갖고 있는데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 구분 소유자도 한 명입니다. 자연적 의미의 구분 소유자. 아셨죠? 그러니까 100개가 구분 소유권이 됐다 하더라도 90명, 80명 된 것이 90명, 80명 된 것이 어떤 구분 소유자가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을 산정하는 기준은 자연적 의미의 구분 소유자 개수. 그래서 구분 소유자 한 명으로 합니다. 근데 그럼 나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3개 갖고 있는데 한 표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결권을 고려를 합니다. 의결권이 여기서는 전유 부분 면적이에요. 면적. 그러니까 억울할 것이 없죠. 구분 소유자. 여기 구분 소유자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 소유자. 그리고 거기에 엔드 개념이에요. 면적이 50%. 그러니까 2개 다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단 집회 의결이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분이 60%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의결권이 아닌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분이 그냥 반대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사람은 구분 소유자 한 명에 불과한데 면적이 60%니까 그냥 반대하면 끝! 게임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관리단 집회를 한 사람이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게 성립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전체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인지, 전체 면적이 몇 명인지, 거기에서 동의가 몇 명으로 됐는지 그게 다 입증이 돼야 되니까 처음부터 등기부등본을 좀 띄워주세요. 아셨죠? 꼭 좀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름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면적까지. 그리고 전체 면적이 몇 명인데 그때부터 위임장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임장에 본인 확인 서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기관이 특별히 부적법이죠. 어떤 분들은 관리단 집회를 했는데 인감증명서를 다 받아왔어. 진짜 정말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악랄한 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뒤집고자 노력에 인감증명서를 받았는데 우리 고등법원 판례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이 판례에 의하면 본인 확인 서류, 관리 규약이 없는 이상은 본인 확인 서류는 필요 없다. 본인 확인 서류가 뭐예요? 신분증 4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관심이 있어요? 야 빨리 우리 관리비 좀 내리자. 빨리 좀 위임장 좀 써줘. 그런데 신분증 4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 권리의식이 투철해져가지고. 근데 그러면 신분증 4번까지 받는 사람들은 진짜 힘든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신분증 4번. 본인 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결권 행사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단 사건은 아직도 하급심 판례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아까 가족 명의로 받은 것 자체도 인정되는 판례, 부정되는 판례가 있어요. 또 이런 판례들. 수임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이 하더라도 적법한 것 판례, 공란으로 된 것은 위임장 부적법하다는 판례, 또 이런 판례들도 있어요. 수임인, 그러니까 위임장을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임인이 기재가 돼야 된다. 라는 판례도 있고 수임인이 기재가 안 돼도 상관없다 라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워낙 판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주장할 때는 이쪽 판례 쓰고 이쪽 주장할 때 이쪽 판례 쓰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할 때 후보자 등록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등록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저는 제가 받은 판결은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30분 동안 재판장한테 설명을 했네.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다른 선출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 근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또 후보자 등록 절차가 없는 관리단 집회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저쪽 판결이 다 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절차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확실히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관리인 선출 절차는 입주자 대표 회장 선출 절차하고 전혀 달라요. 그 개념 자체가. 이걸 오인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위임장을 받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나는 누구누구에게 문자로 위임합니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이것은 정리돼 버렸어요. 이제 정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사진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사진으로 받은 건 괜찮다. 근데 문자 메시지로 받은 것은 안 된다 라는 판례가 이제 정리가 돼 버렸어요.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문자로 받으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관리인 선임, 이것도 중요하죠. 임차인은 의결권 행사.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사망 법문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조항을 모르고 구분 소유 서울이 서울 오피스텔이야. 근데 진짜 이 악랄한 관리인을 정말 내쫓고 싶어. 아니면 관리업체를 내보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구분 소유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받고 강원도에 있는 받고 위임장을 그렇게 받는데 이 조항 안건 중에 일부는 점유자한테 위임장을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그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것은 제가 처음에 강조한 거 소집 동의서는 누구한테?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저한테
구분 소유자한테 받아야 돼요. 구분 소유자한테. 그런데 위임장은 점유자한테 받아도 괜찮아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그 안건이 관리인 선임과 공용부분 관리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는데? 왜? 그게 뭐냐면 관리인과 관련된 안건과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안건은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에서 자동 위임됐어요. 자동. 그러니까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에서 자동 위임됐기 때문에 점유자가 위임장을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임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 두 가지. 관리인 선임,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참석하여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용 부분 관리, 승낙을 받아 이 조항이 딱 있잖아요.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자가 누구예요? 임차인. 점유자를 쓸 때는 입주자 명부에 나오는 점유자를 좀 쓰세요. 아셨죠? 이게 제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뭐 와이프 이름을 쓰거나 막 그러면 소송에서 힘들어져. 항상 입증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입주자 명부에 나오는 그 사람으로, 아니면 최소한 임대차 계약서. 근데 임대차 계약서하고 입주자 명부하고 좀 달리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 입주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점유자로 이렇게 쓰면 좋아요. 아셨죠?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 판례에서는 점유자 의결권을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웃긴 판례인데, 근데 수원지방과 안양지방 판례, 점유자 의결권이 우선한다. 이게 뭐냐면 서면에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잖아요. 점유자가 아무리 법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의결권 누구 의결권이에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구분 소유자가 뭐 회의 개최 아니면 회의 개최 이후에 뭐 이렇게 난 의결권 행사 난 위반한 적 없어,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점유자 의결권을 굉장히 법원에서는 존중해줘요. 아셨죠? 그거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기제출한 위임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 전 또는 총회 당시까지 철회서가 제출돼야 된다. 저도 이제 저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한테 충성합니다. 예,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이쪽 오면은 이쪽이 왔는데 상대방이 막 위임장을 받으러 다닌다. 그럼 저는 철회서 받으러 다니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철회서는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전 아니면 총회 당시까지 철회서는 제출돼야 되고, 어떤 분들은 총회 개최 이후에 철회서를 막 받아버리더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그냥 총회가 끝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거기에서 좀 부족해서 좀 더 받았다. 그거 안 돼요. 그냥 총회 개최까지 그냥 끝이에요. 끝.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철회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무효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서면도,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고도 안건을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분의 4 동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기한이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킬 때면 그 관리단 집회 개최까지만 받은 위임장이나 철회서나 그것까지만 확인되지, 그 이후에 받은 것은 그냥 무효.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제가 조금 더 받아가지고 막 할게요. 의미 없어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관리단 집회를 할 때 통지를 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다 받아버려요, 위임장.
왜냐하면 소집 통지 일자와 개최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위임장을 받아버리거나 철회선을 받아버리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위임장을 다 받아버려, 그냥 과반수를. 그리고 일주일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나서 이제 개최 통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개최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과반수 받지도 못하는데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 빨리 개최를 버려야 돼. 개최하면 뭐예요? 과반수를 받았어야 되지.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대리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거 중요하죠?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관리단 집회를 했어. 근데 구분소유자가 이제 한 300명인데 아니 관리단 집회가 300명 구분소유자가 최소한 300명이 넘고 있는데 10명 와가지고 관리단 집회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2명 와도 개최는 돼요. 극단적으로. 왜? 위임장 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 못 받으니까 두 사람이 나눠서 과반수를 받아버리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제가 성남지원에서 그렇게 상대방이 구분소유자가 180명인데 7명이 와가지고 관리단 집회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후보자 등록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이제 상대방 이제 주장하고 재판장이 그러니까 피석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님?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 내가 설명했어요. 아니 지금 위임장으로 관리단 집회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실제 출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시공사 선정할 때 직접 출석이 과반수 이상 그렇게 하지. 관리단 집회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입주대표 회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리인은 그냥 민법상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해임도 너무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집합법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승소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5명이 출석했네. 그건 좀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그것은 무식한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2명만 출석해서 충분해요. 위임장 싸움이 위임장 싸움. 아셨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시민대학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측이 제가 작업을 한다면 위임장 과반수는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서면결의서도 있어요. 사실 서면결의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위임장이 좋아요. 왜냐하면 관리단 집회 절차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의장이 선출된다거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단 집회 절차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위임장을 내가 과반수 이상을 내가 확보하고 있으면 관리단 집회에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의장은 연장자가 하고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 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에서 이 다른 결의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 의장 선출 자체도 부적법 하면은 그 관리단 집회 무효로 돼요. 진짜 힘들게 소집통지서 받고 진짜 힘들게 소집통지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의장 선출이 막 고수를 했어. 그것도 무효로 된 판결이 있어요. 다만 고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고수한 사람들이 위임장을 다 가지고 있다. 과반수 이상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고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반장선거하듯 네가 해 내가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내가 의장할게. 그런 선출 그건 부적법이에요. 무효. 아셨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수가 되더라도 부적법이죠. 이건 고수가 됐다라는 것은 위임장은 과반수 이상 확보했을 때. 아셨죠? 그렇지 않고 위임장은 과반수 확보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손들어가지고 그럼 네가 해 라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어요. 넘어갈게요. 일부 제외한 채 개최하면 부적법하다. 일부 제외한 채라는 것은 뭐냐면 소집통지서를 보낼 때 일부를 제외하고 보낸 경우, 제가 아까쯤에 말씀드렸듯이 2명 제외하고 보내가지고 내가 진짜 꼭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놈이 이 소집통지서 받으면 안 돼. 막 그래서 2명만 뺐는데 사각거리는 분인데 그분들을 빼가지고 결국 그 지표가 무효로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 뜰게요.
해임하기 위해서 해임 사유나 기타 소명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적법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동대표 해임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예요? 예고. 소명 기회, 소명 기회. 해임 사유가 있어야 되고 소명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관리인 해임에 있어서는 소명 기회가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요. 해임 사유 필요 없어요. 물론 관리 규약에 따로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임 사유가 필요가 없어요. 소명 기회 필요 없어. 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과 위임 관계가 뭐냐면 언제든지 선임 해임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관리인 선임해놨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해임 절차 진행해버리면 되거든요. 해임 절차는 그냥 다시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버리면 돼요. 물론 이제 약간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관리인으로 있기 때문에 뭐 소집 요청을 하고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러면 법원 허가 받아갖고 진행하면 돼요. 아셨죠? 이것을 입주대표, 동대표하고 약간 좀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혼동.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질문이면 제가 대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친합니다 거기. 예, 2월부터 이제 입주가 돼서 네. 80% 이상은 이제 입주가 끝난 걸로. 대륙 16차? 아닙니다. 에이스 하이엔드 더 클래식. 네. 그래서 지금 관리 규약이 네. 실행사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관리 규약이 있고 네. 그리고 관리 사무실이 이제 이미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이 관리 규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관리단을 이제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팁 같은 것들 일반적인 팁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요. 뭐 일반적인 팁은 없고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예. 그것보다도 관리 규약이 이제 거기 구분 소유자들은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데는 관리 규약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고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점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은 두 가지예요. 관리인과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그러면 관리 규약을 만들 때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건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다만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리 규약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양 계약 당시에 이미 관리 규약에 동의를 받아버렸거나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관리 규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의 4 동의를 받으면. 사인할 때 사실 경황이 없으니까 그냥 사인하지 그 안에 관리 규약이 있어요. 계약서에. 그거는 어쨌든 그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대법원 홈플러스 사건에서 그 1mm도 되지 않는 그 문구로도 우리가 사인하면 그냥 다 통과. 그것을 안 읽은 네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관리 규약에 근거해서 선거구도 그렇게 확정됐으니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친별 대표 뽑아서.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관리 규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요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분양계약서를 통해서 다 받았다. 아니면 입주자가 입주할 당시에 다 받았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관리규약에 의해서 관리단 집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행사가 이제 다 입주가 이제 끝나고 그 시행사가 자기 그 관계사죠. 거기를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나 그냥 놔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그 정보라든가 서로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그 시행사가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자료를 요청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각계전투를 해야 돼요. 한 명씩.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등기부 다 떼어가지고 등급에 주소 있잖아요. 거기 그 등기부를 떼서 주소 있잖아요. 주소로 다 보내요. 우리가 지금 악덕 관리인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다 따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진행을 해버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